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오후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시황 말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저도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뭐 1.5배속, 뭐 2배속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죠. 예, 저 뭐 가능한 한 예, 30분 이내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평상시보다 좀 길어지겠다. 그래도 가능한 한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예. 모르겠다. 여기서 쌍봉이 이렇게 생겨서 전체적으로 쌍봉이 이렇게 좀 생겼으면 했는데 이날 생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이런 박스권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튀어나왔고 뭐 여기를 뚫으면 요 고점을 뚫으면 예, 또 이렇게 갈 것 같기도 한데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횡보권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 뚫게 된다면 요 정도 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여기 정도까지 기대를 해보고 여기 정도에서는 뭔가를 조금 바꿀 생각이고 재편을 해야겠죠. 여기서 집어넣었던 놈들이 이 녀석들이 금요일 날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주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이날 풋을 조금 더 넣었기 때문에 콜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서는 풋에 대한 마이너스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 줘서 가는 김에 아예 한 단계 더 물론 이런 직전 고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뭐 수익이 좀 더 콜에서 더 나야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기다려 보겠다. 위로 갈 경우에는 이렇게 기다린다는 말씀, 여기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 기다려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왔으니까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봐야 뭐 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를 하려면 이런 동네까지 기대를 해야겠죠. 여기나 여기나 그래서 이런 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풋도 정리를 안 한다. 그러면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예, 기다리는 거고 쓸데없이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갔던 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쭉 가서 더 긴 시간대 이후에 이렇게 가주거나 이렇게 가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에서 프리미엄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길게 횡보할 경우에는 손실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네, 목표는 네, 이렇게 해놓고 기다린다. 그 동네죠? 예, 동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기다린다. 이렇게 월요일 날 뭐 이걸 뚫고 진짜 올라가 주면 고맙겠죠. 아니면 아예 폭락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내려와 주면 또 고마운 거지만 그럴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설정만 해놓고 기다린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아깝죠.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총액이 10이라고 한다면 한 1에서 2 정도는 이제 신규로 밖에서 이제 자금을 좀 예, 계좌에 있는 여기에 투자하지 않은 자금을 조금 월요일부터는 조금 쓸 생각입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만 끌어와서 쓰는 게 좋겠다. 어디다 쓸 거냐? 일단 3월물 옵션에다가 쓰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에 위클리 옵션에다가 좀 써볼 생각입니다. 위클리 옵션이면은 월요일물하고 목요일물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는. 네. 월요일물은 내일이 바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예. 월요일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건 꽝이 되는 거죠. 13일이 월요일이었죠. 13, 14, 15, 16. 화요일. 어쨌든 뭐 이날도 만기일이었으니까.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만기일. 이렇게 나와버리면 바로 그날 투자분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별로 안 움직이고 하루 종일 횡보하게 되면. 그리고 그 전주에 5일이었죠. 예, 5일. 5일 같은 경우에는 그 월요일물을 그냥 했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될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월요일물보다는 이제 목요일물 조금 그래도 며칠 내일 시장이 안 움직이더라도 며칠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거,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예 조금만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전체적인 여기에서 했던 애들보다는 훨씬 줄여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 이런 동네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미친 척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빠지거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 자금이 추가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 그래도 요 구간들에서 좀 벌은 게 있죠. 예, 그 빼놓은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 본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이 이 정도 빠졌죠. 예,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내일 시작하는 거는 아마 한 3포인트 정도, 2, 3포인트 정도 빠져서 뭐 여기쯤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쯤이면 이거리나 이제 등거리가 되는 거죠. 물론 어 물론 여기서 야 그러면은 그냥 3월물 옵션을 여기서 다시 재편해서 들어가는 건 어때? 아니 추가해서 들어가는 건 어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려면은 또 여기에서 들어간 만큼의 투자 비용이 여기서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조금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좀 위험하지만 네, 그런 쪽으로 같이 양방으로 갈 생각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기간에 수익, 만일에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여기서 줄 수 있는 수익이 크죠. 한 5배, 10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에 여기서 꼼지락거리면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플라이 아웃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돈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자금을 적게 들이고 위험하지만 한번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쪽으로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후로는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정리를 다 끝냈다고 한 이후로는 정리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갔었다. 항상 이렇게 들어가죠. 그 이후로는 사실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려면 쌍봉이 좀 크게 나와서 이렇게 흘렀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냥 가던 길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 계속 이런 어떤 박스권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을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기대, 기대만 해놓고 그때까지는 큰 돈은 집어넣지 않는 거. 큰 돈이라고 해봐야 뭐 맨날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만 이런 데서 들어가고 이런 데서 들어갔던 이런 건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게 들어갔고 일정 수익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조금 불만이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황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 잘 모르겠다. 지난 금요일 시황에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서부터 해서 저 위로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뭐 더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에 이 폭 여기 올라갔던 만큼 또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몇 가지 좀 설정을 좀 해 놓을까요? 아예 370 정도 보고 여기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더블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를 기준으로 더블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에 또 더블을 갈 수도 있겠죠. 전체 더블에 더블. 그럼 뭐 올라가려면 어떤 요런 포인트들이 이제 중요 포인트들이 되겠죠. 여기니까 뭐 한 여기 뭐 여기 요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내려간다면 일단 이 폭 기준으로 여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동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가까운 얘들부터 닿아야 된다. 그래서 가깝게는 요런 정도로만 설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기다린다. 예, 대신에 다음 주에는 내일은 할 일이 없으니까 시장은 아마 여기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예, 여기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양쪽으로 한번 위클리 옵션을 목요일물 정도로 해서 조금 사놓고 한번 지켜보겠다. 그냥 기다린 김에 그냥 기다리진 않고 조금만 하겠다. 그 비중은 여기서 넣었던 얘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애들의 얘들 투자비의 한 최대 20% 정도, 최소 10%, 예, 그 정도 가지고 한번 던져놓고 지켜보겠다. 예. 그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다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로 시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요 정도면 요 정도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이런 꼭지점 매매에 대한 건데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꼭지점이죠. 여기 저점, 아유,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저점, 이런 저점에서 어떤 투자의 타이밍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드렸죠. 타이밍이 생기는데 항상 해지를 해야 된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해지를 하고 위험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성공했던 곳들이 어디냐면 뭐 이런 데서는 놔두면 성공이죠. 여기까지 놔둘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런 데죠. 이런 데. 이런 꼭지점.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데죠. 이렇게 갔다가 와서 지난 꼭지점. 네. 뭐 이런 데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닿지 않아서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타이밍.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요 타이밍.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요 타이밍.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위쪽을 원래는 조금 더 넣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목요일에 여기서 했던 짓은 원래는 잘못된 거죠. 예.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쌍봉을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 나는 여기가 다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쌍봉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돼. 오늘 못 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여기까지 올 거야. 이런 기대를 미리 하는 거죠. 예, 제가 목요일에 한 짓이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시장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승장에서는 마우스 있구나. 네. 그런 상승장에서는 이런 매매로 해서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당연히 해지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비율을 뭐 2대1로 가져가건 뭐 1.5대1로 가져가건 1.1대1로 가져가건 어쨌든 반대로 흐를 경우에 그 위험을 충분히 극복을 해줄 만큼 충분히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 네이키드로 한쪽만 보고 하면 안 되니 그러실 경우에는 아예 금액을 많이 줄여야 되겠죠. 일터라도 타격을 받지 않는 금액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많이 돼요. 걱정을 많이 하고 한쪽만 집어넣을 경우에는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이날 아마 그렇게 했다면 이날은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시장 하락을 안 했죠. 예, 밤새 걱정했을 겁니다. 밤새. 아이씨, 내일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걱정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 시장은 전혀 하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바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 이어졌지만 어쨌든 걱정하지 않는 심리 상태를 좀 만들어 놓고 주무셔라. 밤새 들여다보지 마시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 돌린 건 맞지만 실제로 더 떨어졌으면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었겠죠. 여기 정도까지도. 요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날 시작한 네. 요 저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이 근처만 오더라도 예, 뭐 조금 내려가더라도 신경 안 쓰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은 조금 빨리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이날 시가 기준으로 예,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 근처에서 이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처럼 찍었으니까 간다. 여기도 뭐 여기보다 아래쪽에서 시작했지만 어쨌든 갔다가 이렇게 와서 찍었으니까 간다. 여기도 내려오다가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여기까지는 조금 들어왔지만 어쨌든 마지막 종가 무렵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 갖고 있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 시장을 급하게 보지 마시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들어갈 때도 위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래쪽도 같이 집어넣는다. 비율만 조금 조정해서 예. 그래야 마음 편하게 하루를 기다릴 수가 있고 다음날 요날 수익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날 밤새 오버나잇을 할 수도 있다. 만일 미국이나 세계 시장이 안 좋아서 다음날 이렇게 폭락을 하면 나는 여기서 하방으로 넣은 것도 있기 때문에 땡큐다. 그것도 그렇죠. 예. 늘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고마운 일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겠죠. 예. 수익은 뭐 네이키드 매매로 한 방향만 보고 하는 것보다 적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안정되고 꾸준히 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늘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해지를 하시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할 게 있는데 뭐 요 정도만 하고 하면 되지 뭘 또 추가를 할 게 있느냐 보면은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얘기죠. 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 녀석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급등하고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타이밍 정도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얘는 여기까지 돌아오지도 않았죠.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별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죠. 예. 안 오면 여기서는 안 넣으면 되는 거죠. 우린 이미 여기서 한번 넣었고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안 왔으니까 안 는 것 뿐입니다. 뭐 늘 수도 있겠죠. 종가까지 안 왔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상승엔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종가 부근에서는 한번 오늘 아침 시가보다 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일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여기서도 한번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이게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하죠. 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 만큼 가고 나서 여기서 떨어졌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럴 때부터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만일에 하락 횡보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상승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셈이 되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 약간 대칭이면서 바닥 여기까지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예, 또 강하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여기서 돌려서 다시 갑니다. 강하게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여기서 폭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리듬인데요.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올라가죠. 빨리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이제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오면 결국에는 또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고 빨리 올라간 건 아닌데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여긴 거의 대칭이죠. 예, 대칭입니다. 이런 경우까지만 해도 상승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겁니다. 강해서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이게 뭐 여기서 한 거 여기서 슬슬 팔면서 자금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요런 데서 슬슬 사가지고 다시 쭉 올렸다가 다시 또 천천히 내렸다가 또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잘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들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GDP 살펴보고 이러지는 않죠.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어찌됐든 뭐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가는 시간이 짧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처졌다면 이렇게 올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이걸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비슷하게 만들면서도 약간 위쪽에서 다시 돌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급하게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왔는데 예, 이건 거의 대칭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처럼. 그러면 여기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그래서 이 동네 이후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동네 이후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예. 급하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춰서 이렇게 다시 간다면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기를 뚫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애매하다. 그래서 던져놓고 예, 기대감만 설정해놓고 여기나 뭐 여기 아까 노란 동그라미 쳐드린 고기 그 정도까지만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여기는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칭. 여기까지는 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까지 안 내려오고 돌았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더 있다고 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예. 만일에 내일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급락이죠. 예. 급락이 아니고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오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방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 우리가 보는 차트는 뭡니까? X축은 시간이고요. 예,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가격이죠. 예. 지수기 때문에 뭐 가격이라고 뭐 이것도 가격이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죠. 시간과 가격. 그래서 어떤 뭐 여기서부터 급등이 있었고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는 시간이 길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조금 더 강하겠다. 그래서 타이밍은 이런 데서 잡으면 되겠다. 여기도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진 거죠. 여기는 뭐 수평대로 이렇게 보이지만 네모나게 보이지만 시간으로만 따지면 여기서부터 시간으로만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돌아오는데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승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수평대에서 무슨 짓을 했겠죠. 이틀 동안 깨작깨작거리면서 어떤 놈들은 이런 놈들은 공작을 했을 수도 있다. 공작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선물을 사놓는다거나 옵션을 사놓는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한 이틀에 걸쳐서 파생하는 사람들 피마르기에 이틀 동안 깨작깨작 움직이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쯤에서 다시 올리기 시작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은 짧고 내려오는 시간이 길다면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늘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항상 해지를 하고 시장을 대하라.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제 최근까지는 상승세였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하락세는 어떠냐? 여기까지 하락세였죠. 우리 1월 2일 날 1월 2일부터 왜 이렇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1월 3일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천천히 왔죠. 바로 그 저점을 바로 뚫어버리고 그 밑에 라인도 바로 뚫어버렸죠. 여기까지 삼각형, 여기까지 삼각형 이렇게만 봐도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내려온 셈이죠. 그렇다면은 시장에
기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렇게 봤다면, 네. 여기서부터 봐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봐도 그렇죠. 저점에서 저점까지. 게다가 또 뚫어버렸고, 시장의 기류가 리듬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보시면 빨리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돌리죠. 이렇게. 그러면 요런데 이렇게 볼록한 꼭지점이 생긴 요런 데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반대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났고, 예, 그래서 하방 추세인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급등했죠. 예, 급등하고 천천히 내려왔는데 그냥 뚫어버렸죠. 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돌지 않고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상승 때에도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봤는데 이 상승세가 시작이 됐나 아니면 잠깐 끌어올렸다가 한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다가 여기서 다시 낮출 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길게 급등시켰다가 천천히 내려왔죠. 이럴 경우에는 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급등시켰다가 천천히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멈춰서 돌리지 않고 다시 뚫고 더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럼 하락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데서 오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판을 할 수도 있죠. 오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먹는 금액이 좀 작더라도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럴 때는 를 대비해서 항상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요만큼 내리고 딸랑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적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상하 반전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상하 반전을 시키면 어떤 게 보이냐면 꼭지점이죠. 예. 꼭지점. 이리 갈 수 있는 꼭지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는데 다시 이 동네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길었죠. 여기까지. 예. 그렇다면 아직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추세는 다시 원래대로 보면 하락 추세였다. 예. 그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차트 반전을 좀 시켜보시고 우리 상승장 위주로 꼭지점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하락장에선 가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서 꼭지점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또 추가 하락 가능하겠구나. 이런 데서도 꼭지점이 또 생겼네. 그럼 여기서 또 추가 하락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급락이죠. 예, 급락하고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돌린다. 그 다음날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차트가 잘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겁니다. 뒤집어 봐서 네. 급등 그 다음에 천천히 하락. 뒤집으니까 이게 보이네. 그러면 그 추세, 그쪽 추세로 똑같이. 이거는 급락 천천히 상승이니까 그 다음에 돌리기 시작하면 급락할 수 있겠죠.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이제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지점들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기대를 했는데 안 내려오고 돌렸기 때문에 바로 여기 뚫으면 여기서 지집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요 동네에서.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또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는 뭐 추가를 하든지, 예, 아니면 여기서 아예 안 하고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든지.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뭐 급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흐름이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뭐 대충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꼭지점 한번 생기고 여기서부터 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한번 이 정도까지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한 여기 정도까지 올 수 있겠구나. 뭐 이걸 오차지요. 오차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쭉 가서 보니까 여기 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생겼고, 예, 보니까 여기가 중간쯤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오차 없이 너무 딱 맞아서 지금 그것도 아이고 오차가 왜 없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땠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쓰리 바닥에서 한번 내려온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횡보한 것 같은데, 여기도 뭐 그게 있죠. 여기도 이게 있으니까 한 여기 정도 가려면 한 더블 정도, 이 정도 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조금 거기가 아니고 여기 같았다. 예, 여기 같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 왔네. 이제 하방 가지 않나 했는데 다시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또 이렇게 볼록하게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중앙선 정도 되겠구나. 그럼 여기 정도 한번 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죠. 이런 횡보 구간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도 한번 이런 어떤 꼭지점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아이고, 꼭지점 부분에서는 한번 좀 넣어봐도 괜찮겠다. 뭐 직전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파생이니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포인트는 안 되죠. 예, 5포인트는 안 되고 한 3, 4포인트, 3.5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한번 짧게 한번 볼 수는 있겠다. 여기서는 예,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그럼 5포인트 보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는 어땠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내려왔다가 갔죠. 예. 그럼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마침 거기까지 갔다가 뺐네요. 예.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꼭지점에서는 뭔가를 하면
좀 결과가 그래도 있더라. 예. 이게 뭐 더 갈지 어쩔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구간 때문에 엣지가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횡보 구간. 짜증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이렇게 와서 뭐 그럼 어디를 가겠나. 뭘 이게 어디서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죠. 눈에도 잘 안 띄죠. 그냥 생긴 것 같은 부분이 여기 조그맣게 아니면 여기 그런 공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그러면 안전하게 여기까지만. 네. 안전하게 여기까지 1차로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있는 와중에 일요일 날 공매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한다고 뉴스 나왔으면 월요일 날 예, 여기까지 기다리거나 저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데서도 참 어디까지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왜 이런 게 없지 여기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걸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다. 예,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크게 왔을 때 조금 많이 가더라. 예, 요런데 왔을 때 그래도 좀 가더라. 많이 못 가네. 많이 못 가면 횡보 가능성이 크겠다. 갇혔다. 박스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박스권을 나온 다음에 뭔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더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좀 모자른 경우도 있고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오차가 있는 경우 거의 딱 맞는 경우 이것도 오차가 있는 거죠. 딱 맞지는 않고 딱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어떻게 눈에 띄는 데가 요게 이렇게 생긴 데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생기지? 하락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하락이면은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왜 거꾸로 생겨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예. 근데 이렇게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까지 바로 안 가고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돌아오지요. 예. 그 다음에 좀 정비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쭉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연구해 볼 대상이다. 이런 거. 그래도 뭐 어려운 공부는 아니죠. 시각적으로 눈에 좀 많이 딱딱 띄는 거고 직관적으로 좀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네, 이런데 또 이런데 또 이런데 뭐가 좀 보이시죠? 여기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죠. 눈에 확 띄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조그맣게 한 번, 여기서 조금 더 크게 한 번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됐든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 맨날 쌍바닥 쌍봉만 보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꼭지점, 그 다음에 공간, 시간이죠. 예. 공간이라는 건 이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생겼다는 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시간 동안 뭔가 작업이 벌어졌을 거고 회의를 했을 거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뭐 주식으로 따지면 뭐 매집 기간,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서는 없지요. 예. 없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네. 꼭지점은 어쨌든 네. 하나의 진입 타이밍으로서의 어떤 지표는 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만 가볍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요거는 이제 코스피 200이죠. 지수 차트죠.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렇다면은 현물에서는 어떠냐? 주식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느냐? 한번 보죠. 예. 주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고요. 예. 현대차. 예,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거죠. 네. 거의 대칭이죠. 어쨌든 뭐 이런 스피드로 올라와서 여기서는 급락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내려온 동안은 내려오는 시간이 더 짧았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더니 이렇게 횡보를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이 다음 칸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이런 리듬인데 뒤쪽이 더 가파른 리듬인데 크게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거의 대칭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넣었다면 갈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쌍바닥이 먼저 나왔고 이 왼쪽에 급등을 하면서 이게 거의 쓰리바닥, 삼중바닥에 가까운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거기까지 후퇴를 했죠. 후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이 폭에 더블 정도까지 갔죠. 이 폭이 넓기 때문에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8만 원에서 지금 목표 한 24만 원 정도로 해놨으면 뭐 괜찮은 거고 여기서 뭐 다 팔고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으면 원금만 빼는 거죠. 18만 원이 아니네요. 여기는 18만 원. 18만 원. 예. 예. 그러면 뭐 10주 사셨으면 180이 240 됐으니까 180은 다시 내 계좌로 회수를 하고 예. 나머지 60만 원 시장에 남겨놓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 또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저 올라가다가 위쪽에서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내려와서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것보다는 작은 게 생겼죠. 예.
작게 생겼고, 여기서도 이제 쌍바닥을 먼저 좀 만들었고,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급등했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그 녀석이 슬금슬금 이렇게 원형 꼭지점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여기는 이 원형의 과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자체가 커서 없었을 수도 있고, 예. 가서 결국 간 게, 예. 저점에서 요런 거 만드는 구간까지 와서 그거에 더블을 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한 17만 원 정도에 진입을 하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 21만 원 그 사이에서 20만 5천 원 정도에서 팔면 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게 보일 때에도 뭐 효과는 있더라. 근데 여기서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다 보기는 그렇고 눈에 확 띄는 부분, 예, 바로 눈에 띄죠. 쌍바닥입니다. 이거 우리 코로나 폭락 시절에 여기서도 현대차는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 폭락으로 폭락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만들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진입 포인트가 있었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또 만들죠. 만들고 횡보하죠. 예, 이런 데서도 이제 진입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가격은 한 10만 원대였었고 10만 원대에서 목표는 처음에는 요런 정도 예, 세워놨더니 여기까지 가서 한번 쉬더라. 쉬는데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도 뭔가 급등하고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더니 이렇게 원형으로 다시 만들다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조금 위쪽에서 돌기 시작하더니 여기서부터 또 가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갔나? 여기서부터 더블을 갔나? 여기서부터 요 삼각형 꼭지점 더블을 갔나? 거의 비슷하게 갔죠? 비슷하게 갔는데 정확히는 안 갔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혹시 요런데 그러면 혹시 요런데 기준으로 더블을 갈까? 이때는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도 될 거고 아니면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네, 뭐 차이는 얼마 안 나네요. 예. 어찌됐든 네,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든 네, 원금만 회수를 하든 네, 시장이란 건 올라갔으면 또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너무 평생 가져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러고 나서 결국에 다시 이런 꼭지점을 만드는 게 어디까지 만들었습니까? 예. 여기까지 만들었죠. 여기까지. 다시 전체적으로 그나마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던 건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시간보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더 길죠. 예. 좀 전 아까 앞에서 코스피 200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가는 시간이 더 길면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 리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려면은 어쨌든 뭐 뭔가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 앞에 선 비슷하게 왔을 때 하시는 게 낫겠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거고 대신에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렇죠? 여긴 그렇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시라. 예. 여기처럼 빨리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요런 데에서는 아무리 이게 모양이 이렇게 꼭지점 모양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조심하자.
네. 그래서 뭐 거기를 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던지 이런 데서는 사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뭔가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1차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 꼭지점 내려오면 여기서 2차를 한번 넣어보겠다. 난 여기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냥 가려면 그냥 가라. 난 여기서 1차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가려면 그냥 가라. 요것만 가지고 수익 빨리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편하게.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락하는 것과 시간, 걸리는 시간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때 그 걸리는 시간, 기본적으로 대칭적인 것들은 그 전부터 올라오던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칭부터는.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대칭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더 빠르다. 그러면 네, 함부로 뭘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뭐 여기를 예를 들까요? 예, 상승은 빠르게 하고 내려오는 건 천천히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이 종목은 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런 데서는 좌절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안 내려가고 막 이렇게 내려오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 오는데 대칭이네. 그러면 뭐 큰 하락은 기대 안 해도 되겠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놔두거나 추가로 조금 2차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 예 말씀드렸고 그 예로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그랬고 저 앞에 우리 코로나 시기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시기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더라.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신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네,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보유한 주식이 있으시다면 예, 그 주식들이 최근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내 주식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길었죠? 예. 오늘은 좀 길었는데 뭐 이 정도? 예. 1시간 수업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뭐 강사는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1시간 동안 제 주장 잘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예, 본인이 공부해 오신 바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더해서 조금이나마 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예, 보시고 혹시나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뭔가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내가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요런 데서 잘못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가서 여기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갈 거야. 이걸 뚫고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뭘 하시더라도
최소한 타이밍은 여기서부터 잡는 게 좋겠죠. 틀리더라도. 이건 틀렸죠. 예. 예. 1년, 그다음에 2년 만에 그 자리까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예.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작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예. 다음번에 또 뭔가를 하실 때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 안 내려오나?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면 더 기다리는 거죠. 그럼 요런 데나 요런 데서 진입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길게 올라갔다가 짧게 떨어져서 기분이 나쁜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들어가고 싶다면 이런 데에서 분할 매수 1차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뭔가를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투자를 할 때 예. 이런 데서 사면 좋겠죠. 이런 데서 샀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옛날 지나가는 차트고 나는 앞으로는 어디서 사느냐. 앞으로는 어디서 사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런 데서 샀었으면 다행인데 그럼 앞으로 못 사. 그럼 앞으로는 또 어디서 사느냐. 앞으로도 여기 근처에서 사면 되겠죠. 아니면 이 애가 올라가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또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여기죠. 예. 요 동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원형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밀렸다가 뚫고 가는. 그래서 이런 데서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원형 바닥으로 보기에는 너무 덜 떨어졌죠. 예, 더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서 한 이런 데쯤에서 이렇게 몇 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고점에서 너무 가까웠다. 설사 여기까지 다시 가더라도 예, 무너질 확률이 있는 거죠. 마치려고 그랬는데 말이 길어집니다. 오늘 뭐 요 정도만 하시죠. 요 정도만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뭐 저는 차트 앞에서 보냈습니다만 주말에 여러분들은 좀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쉬시고 2월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또 3월이 되면 또 개강을 하죠. 개강을 하고 입학을 하고 또 새싹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니까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4월 지나면은 탄핵도 한번 시장이 슬슬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탄핵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채널은 뭐 그런 채널은 정치 채널이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주로 이제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물론 예전에는 가끔 세월호 얘기나 뭐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우리는 주식이 아니고 주식도 뭐 포함되겠죠. 차트라는 건 뭐 선물, 옵션, 주식, 그다음에 외환 이런 데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림들에 대한 또 어떤 현상들, 시간과 가격에 대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런 위주로 얘기를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끝내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여운이 남고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